뭐 그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팔자 해도 되는데 뭐 이미 이제 받지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도 받지하고 또 홍콩에 가면 다 받지 그래요. 그러니까 받지는 그런 뜻이고 꼭 이거를 뭐 제일 그 명리가 고리타분해 가지고 굳이 뭐 그 여러분들 좀 굴착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조류에 편승하는 게 더 좋겠죠.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 데스플로라고 해서 필살기라는 것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필살기보다 좀 강력한 단어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과 수술용 그 메스죠. 그 이렇게요. 그 절개하는 그 이제 란시시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 랜셋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발음 표기법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그 수술용 메스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제가 그 바치 랜셋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년 초에 1, 4분기 정도에 이제 그 발간된 책인데요.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80판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예제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좀 읽기 쉽고 그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컨셉트를 잡아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강의 그 잠깐 이렇게 맛만 보시고 챕터에 대해서 또 그 뭐 그 80가지 하면 다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그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명리계에 뭐 제가 그래도 그 명리계에서 실전에서 몸을 담고 이렇게 제 비즈니스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그 명리 판도를 제가 잘 알아요. 근데 아마 그 학문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앞서 나갈 겁니다. 그래서 그 이수명리가 굉장히 좀 첨단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부심 가지고 저를 그 믿고 그냥 팔로우 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그 각자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. 예. 자, 한번 보실까요? 그 앞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들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 내외법이라고 있습니다. 팔자설창 1이 이제 내외법인데 우리가 그 팔자를 그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월주는 그 안의 자리예요. 그 내의 자리예요. 그 다음에 시주는 그 바깥의 자리예요. 외의 자리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곤명 여자의 팔자에 관성이 시주에 있다. 이러면 남편이 바깥에 내놓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 남편이 밖에서 활동을 해야 좋은 거지 집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남편이고 돈을 잘 벌고 우리 뭐 남편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래가지고 인세가 뭐 많이 들어오고 한다고 해도 그 우라통이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관성은 외 바깥의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. 또 그 종행으로 연결하면 그 내의 자리는 그 지지예요. 그리고 그 외의 자리는 천간인데 이렇게 따지면 월지는 내내의 자리가 되고 시간은 외의 자리가 될 겁니다. 자, 조금 응용해 보면은 그 남자의 팔자가 곧 건명에서 처가 월지에 있으면 그 처가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정에서 안온하게 집안을 지키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월간에 있으면은 활동력이 있지만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처가 시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깥 활동에 주력합니다. 만인의 처가 되기도 만인의 처가 될 우려 그 가능성도 있고 일단 내 사람이라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. 현재 뭐 세상이 바뀌니까 남편이든 처든 이렇게 시간의 자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번 더 응용하면은 여명의 자식은 식상인데 육친성이 식상이 시주 외의 자리에 있으면 평생 자식에게 헌신하고 열정에 쏟아부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먹이고 키우고 슬라에서 키워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자식에게 계속 조력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. 뭐 얼핏 들으면 좀 그 불리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자식에게 계속 내가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은 내가 내 자식을 품에 안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다 이러면 자식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?
내 자리에 있어야겠지. 월지에 건명의 그 관이 월지에 있으면은 내 자식을 품에 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예. 대화 이해되십니까? 예. 자, 여기 그 예제 명식을 한번 볼까요? 그 저기 밑에 보시면은 그 시간 외외에 그 식상이 자리하면은 평생토록 자식에게 헌신하고 복양받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보통 식상이 시간에 투한 그런 그 여성의 팔자들을 보면은 자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. 그리고 뭘 많이 하냐면 자식 자랑 상당히 많이 합니다. 뭐 우리 자식 굉장히 자식이 헌출하고 귀하니까요. 자식 자랑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식에게 효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. 벌써 그 자식하고 좀 무덕한 거예요. 자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하고 같이 살 일이 없습니다. 뭐 외국에 가서 학위 받고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거기서 직장 잡고 거기서 출세하면 뭐 나는 고국에서 기쁜 소식 뉴스만 듣는 거지 평생에 그 자식이 나에게 봉사하지는 않아요. 그러나 좀 우둔하고 좀 모자라고 그 현출성이 드러나지 않는 자식이 월지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자식이 결국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실행하게 됩니다. 근데 연지는 어떨까? 그 연간이나 연지는 좀 무정한 자리입니다. 일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는 자리죠. 그래서 연지나 연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육친의 덕을 쉽게 판단해서 논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고요. 그 2페이지에 보면은 그 펄벅의 명식이 있는데, 뭐 펄벅은 그 대지 3부작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굉장히 그 유명한 여류 작가죠.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캐롤이라는 그런 정신지체아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의 그 상관이 이렇게 외외의 자리에 시간에 이렇게 투출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자식 하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그 재단을 설립해서 그 부모가 없거나 또 혼혈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그렇게 그 재단을 설립해서 기여했죠. 그것은 그 뭐 이 사람이 인품이 훌륭하기도 하지만은 식상이 외외의 자리에 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인회도 있고 또 뭐 학교에 가면 학부형 모임도 있고 이런데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적임자는 식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겠어요? 외외에 있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을 시키면 그 사람이 사람들로 잘 이렇게 추스리고 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내법 여러분 이제 다 인식하셨어요?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응용하고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. 예. 그래서 저보다 좀 더 능가하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반갑죠. 그래서 제가 또 좋은 그런 길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 한번 보죠. 공망운인데 공망과 기인은 항상 여러분들 그 자평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보통 오행의 생황사절이나 생극재화 가지고 자평의 모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재료인 합이나 충이나 형도 오행의 생극재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원리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. 가령 합이라는 것도 음양에서 비롯된 것이지 오행과는 무관합니다. 그래서 그 이제 고법, 그러니까 이제 롱명시대에 쓰였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무시해서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명리학의 그 이론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용해서 그 실전에서 써야 될 것은 공망과 귀인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공망과 기인은 보는 법이 일단은 일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나분과 신살이 고법의 그 핵심인데 다 태세, 연간도 중요해요. 연주도. 그래서 우선 공망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아는 그 글자 공망, 그러니까 순중 공망을 뽑기 위해서는 일의 간지와 연의 간지 이렇게